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제멋대로 논평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왔는데요. 사실 그 제멋대로 논평이라는 제목을 달 때에 제가 뭐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또 뭐 정식 어떤 그 기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대선에서 이제 이 자유진영이 패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심신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멋대로 논평이라는 타이틀로 주로 북한과 관련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 정말 어줍지 않은 그 방송에 많은 그 지원과 또 그 뭐 성원을 보내주셔서 2,000명의 구독자 수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제가 7월에 미국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3,000명 거지를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 미국 방문과 또 관련해서 방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저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주시고 꾸준히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2,000명의 구독자를 넘어섰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제 위에 따라서 제멋대로 논평을 조금 고쳐볼까 합니다. 지금 나날이 북한의 그 핵도발 위협과 또 미사일 발사와 같은 어떤 또 미국의 그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반도가 급속도로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그 위험성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의미를 해석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제멋대로 논평을 이해란의 북한 오늘이라는 타이틀로 바꿔서 북한과 관련된 하루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댓글을 통해서 제멋대로 논평이 뭐냐, 좀 너무 품위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그렇게 품위를 지킬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제가 뭐 횡설수설하는 것이 그렇게 뭐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뭐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 그 지체 높으신 이 시청자들께서 헤아려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이해란의 북한 그리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바꿔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 자유통일문화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승만 학당 제3기 모집에 대해서 광고 좀 해드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독립운동 업적, 건국 원언을 보급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설립된 이승만 학당에서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총 12회 진행할 거고요. 교육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장소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에 자리 잡고 있고요. 교사진으로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김용삼 전 월간선 편집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자유통일문화원 홈페이지 www.clr.or.kr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원 자격은 일반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30만원이고요. 모집 인원은 60명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7년 8월 16일 오늘부터죠. 25일까지입니다. 지원서는 자유통일문화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지원서 접수는 nkfood21 네이버닷컴을 통해서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또는 02-733-905로 전화하셔서 강수연 총무에게 문의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학 허가는 2017년 8월 26일 개별 통보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승만 학당 제3기 모집 관련 광고였습니다. 오늘의 북한에서는 북한이 예외적으로 중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보도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미사일로 괌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말폭탄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북한이 중국 전역이 우리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점이라고 니온게이자의 일본의 신문이 16일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의 니카자와 가스집 편집위원은 시진핑을 위협하는 김정은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 고위 간부가 내부적으로 중국 전역이 우리가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국비 정보가 북중 국경 중국 측 지역에 유포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편 것입니다. 이 니카자와 카스치는 북한이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들었는데요. 5월 21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내륙지대인 평안남도 북창리에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가 발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소형 카메라를 탑재하고 지상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했고 북한 방송은 다음날 꽤 긴 이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중국 영내의 지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동해에 낙하했지만 영상은 서쪽에서 찍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련영성, 그러니까 련영성이죠. 련영성 다롄과 라오동 반도가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고요. 서쪽은 중국 내에 있는 발해, 또 남쪽은 서해. 여기에는 구름이 없고 발해 서쪽에는 수도인 베이징이 보여야 하지만 대기 오염을 포함한 두꺼운 구름이 시야를 가렸고 마지막 영상은 앵글을 일부러 베이징 상공으로 옮겨서 조준한 듯한 모양이었다고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밝은 국제관계 소식통들은 이 영상을 본 소감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은 영내가 아닌 중국 영토를 찍은 영상을 굳이 공개한 이유가 북한의 기지 주변이 군사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반대하는 탄도미사일로 중국을 몰래 촬영해서 혈맹인 중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이제 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2호, 화성 14호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김정은이 이미 그 양산을 지시한 중거리 미사일 북송 2가 베이징도 타겟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서 겸허하게 전달함으로써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의한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전례 없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그 영상을 공개하기 전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전략 물자인 석유뿐만 아니라 북한 시장에는 중국제 일용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중국이 없는 북한 주민의 생활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중국에 정통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은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갖추면 경제적으로 맞설 수 없는 중국과도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도 있지만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이 신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국 자신이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는데요.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엔 1964년 원폭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67년 수소폭탄 실험, 70년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국교 정상화였다는 것인데요. 니온 게이자이는 문화대혁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중국의 상황과 북한의 현재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하면서 북한은 60년대에 중국과 똑같은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은 괌, 미국의 태평양 기지인 괌을 미사일로 폭격하겠다고 하는데 이어서 중국에게도 이전 위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의구심과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괌 기지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말했다가 최근에는 괌이 아니라 다른 곳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또 한 발 살짝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괌을 폭격하는 대신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본 북한에 대한 대응은 참으로 처참하고 캄캄한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전쟁을 막겠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김정은이 벌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정부가 과거의 정부들이 치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해란의 북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